오늘은 콘크리트에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콘크리트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아주 신경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콘크리트란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콘크리트에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물만으로써 혼합한 것을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풀에다가 장골재만을 혼합한 것을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전체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에 지금 굵은 골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골재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극이 들어있죠. 공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전부 합쳐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하고 시멘트 이 두 개를 결합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물, 시멘트 비 이렇게도 표시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혼화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 결합재비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합쳐가지고 골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결합재는 아까 시멘트 페이스트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이러한 콘크리트는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콘크리트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강도, 내구성, 시공성,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균질의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도와 좋은 강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 시멘트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물 시멘트비는 물을 시멘트로 나눈 것으로서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에서 이 시멘트 양이 많을수록 강도가 커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강도로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은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래 사용함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로서의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탄산화가 되면 콘크리트가 풍화가 되고 콘크리트가 부석부석해지며 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최적 변화, 균열 이런 것도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동결 융해 저항성, 이거는 겨울이 되어서 얼고 다시 녹으면서 또 내구성을 해치는 그러한 요인이 되죠. 그리고 내열성, 내화성, 내열성은 열에 강한 성질이고 내화성은 화재에 강한 성질입니다. 내마모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약품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축적하는 재료, 그것이 바로 내구성이 있는 콘크리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강도도 높고 내구성이 좋다 할지라도 시공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공성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공성은 주로 워커빌리티에 좌우가 되며 또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성형성, 성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니셔빌리티, 이거는 마무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펌퍼빌리티, 이거는 펌프를 얼마나 잘 압송하느냐.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성질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는 균질의 좋은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강도, 내구성, 시공성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균질의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배합을 적절히 선정하고 혼합, 운반, 타설, 다지기, 양생 등의 시공을 알맞게 실시함으로써 전공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크기, 모양에 제한을 받지 않고 부재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굳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굳은 후가 있죠. 그래서 굳지 않았을 때, 이때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크기라든지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쇠나 다른 구조물보다는 훨씬 더 상온에서 우리가 철 같은 거는 만들 때 아주 고온으로 녹여야지만 되지만 이 콘크리트는 상온에서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확보, 운반이 용이하다. 이 재료는 우리 태백이나 강원도에서 채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포장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40kg들이 포장으로 운반이 가능하며 벌크로도 얼마든지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 재료로서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내화성, 내진성이 좋다. 내구성과 내화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내진성은 진동, 지진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필요로 하는 임의의 강도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좀 전에 얘기해봤죠. 물시멘트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혼화제를 사용해서 물시멘트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공 시에 특별한 숙련공이 필요 없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경제적이다. 역학적인 결점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 보충할 수 있다. 이 역학적인 결점이란 것은 주로 콘크리트가 인장에 약하다는 것이죠. 인장은 잡아당기는 힘인데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강도밖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장에 대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철근을 넣게 되죠. 철근을 넣음으로써 이러한 인장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자중이 큰 데 비해 강도가 작다. 이게 이제 자중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철이라든지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강도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중이 크다는 것은 중력댐이라든지 콘크리트 침목 등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때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에 비하여 인장 강도와 흄 강도가 작다. 이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건조 수축 등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이 균열에 대한
균열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개수나 철것이 파괴가 곤란하고 재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철은 녹이면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물은 만들고 나면은 철거를 하고 또 파괴를 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 좋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써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공일수가 길다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굳은 다음에 경화된 콘크리트가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일 때 어떠한 성질들을 나타내는지를 알고 그 성질들을 잘 또 파악을 해서 그 성질에 맞도록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믹싱한 직후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동성을 상실하며 응결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강도를 나타낼 때까지의 콘크리트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영어로 fresh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직 구석구석까지 또는 철근 사이에 충분히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묽은 반죽질기로서 운반, 다지기 및 마무리하기가 용이할 것. 그 다음에 시공 시 및 그 전후에 있어서 재료 분리가 적을 것. 재료 분리란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 내에서 시멘트, 풀, 그리고 모래, 자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이 재료가 분리돼 버리면은 자갈은 자갈끼리 모여 있고 시멘트, 풀은 시멘트, 풀끼리 모여 있으면 강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분리를 막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을 부어 넣은 후 많은 블리딩이 생기지 않을 것. 자, 우리 블리딩 우리 배운 거 기억나죠? 블리딩. 자, 콘크리트를 이제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쳤을 때 안에서 응결수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볼볼 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올라온 물, 이게 블리딩이죠. 그리고 이 블리딩이 증발되면서 남는 흰색의 미세한 찌꺼기가 뭡니까? 그렇죠. 레이탄스입니다. 레이턴스. 이 두 개 꼭 우리가 알자고 했죠.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자, 반죽 질기,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 그 다음에 성형성, 피니셔빌리티, 유동성, 그 다음에 점성, 그 다음에 다짐성, 펌퍼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어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워커빌리티. 이거는 워크하고 그 다음에 ability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work는 작업이죠. 작업. 일을 work라고 합니다. 그리고 ability는 능력이죠. 그래서 작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정의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반죽 질기 여하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자, 이 단어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외워줘야 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질기가 있습니다. 반죽질기. 이거는 영어로 consistency라고 하죠. consistency. 이 반죽질기는 단위 수량의 다소에 의해서 단위 수량 단위란 말이 붙으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1 입방메다 당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라는 것은 1 입방메다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위 수량이 많으면은 반죽이 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위 수량이 적어지면은 반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작업이 어렵겠죠. 따라서 이러한 단위 수량의 다소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이거를 반죽질기라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의 고유한 성질로서 이런 유동성은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 및 변형 등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성질들을 또 전부 다 총칭할 때도 이러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스테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자,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안정된 뭐 이런 뜻이죠. 안정된.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는 블리딩과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른 우리나라 말로 그걸 얘기하면은 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테빌리티는 안정성이다. 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컴팩터빌리티가 있습니다. 컴팩트는 다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토지력학에서 다짐시험 해봤죠? 다짐시험. 그게 바로 컴팩트입니다. 컴팩트. 그래서 컴팩터빌리티는 다짐에 대한 용이성, 다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모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 그리고 따라서 이 콘크리트는 점성이라든지 응집력 또는 내부 저항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겨내고 유동, 변형이 용이한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질이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가동성입니다. 가동성.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그러한 성질이다 해서 가동성입니다. 가동성. 그 다음에 finishability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finish란 뜻은 마무리하다, 마치다 이런 뜻이죠. ability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감 작업의 용이성, 우리나라 말로 마감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펌퍼빌리티가 있습니다. 펌퍼빌리티. 여기서 펌퍼빌리티란 펌프와 또 어빌리티가 합성한 거죠. 펌프는 우리가 이 어떠한 유체를 이렇게 압송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펌프죠. 그래서 펌프 압송의 용이성이다. 그 펌프 압송성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러한 펌프 기능을 하는 그러한 차를 이용해서 이제 이 펌프의 기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특히 더 아주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층 건물에서는 특히 더 이러한 펌퍼빌리티가 아주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빌리티. 자, 트랜스포터라는 것은
운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bility, 압송성, 그다음에 안정성을 포함한 운반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거를 운반성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시를 합니다. 운반성.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이 나왔습니다. 성형성입니다. 성형성, 플라스티시티. 자, 플라스틱은 소성이란 말이죠. 일라스틱은 단성이고, 그래서 소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그러한 성격을 성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성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봅니다. 자, 이러한 이 성형성이란 것은 주로 플라스틱이라는 소성의 성질에 기인하므로 이것을 또는 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펌퍼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이 콘크리트 펌프가 있죠. 여기 이제 콘크리트 펌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관절일에 대해서 가지고 이렇게 차게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접히게 돼 있고, 실제 이걸 펴면은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높은 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원거리에 수송하기 위한 펌프로서 이 펌프는 피스톤식, 스퀴즈식 등이 있습니다. 이 압송 능력은 일반적으로 수평 거리로 250m, 수직 거리로 약 40m, 압송량은 시간당 10에서 30 입방메다 정도가 됩니다. 이 밑에 그림은 피스톤식의 예로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으면은, 버킷에 부어 넣으면은 조절 밸브고, 이 피스톤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내면은 이렇게 콘크리트가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피스톤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플루디티가 있습니다. 플루디티. 이 플루이드는 요거는 물질이 이래 흐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질이 흐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다음에 충전성이 있습니다. 충전성. 요거는 아까 다짐성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석구석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다. 이래서 충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자리를 잡다는 거죠. 어빌리티, 이거는 능력입니다. 충전하기 쉬운 정도. 다시 말하면은 리몰더빌리티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퍼짐성입니다. 이건 스프레드 어빌리티. 스프레드는 쭉 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짐성이라는 것은 퍼지기 쉬운 정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셀프 레벨링성이다. 레벨링이란 것은 여러분 측량에서도 배웠지만은 이렇게 수평, 이 위치 자체를 이렇게 수평으로서 이렇게 쭉 측정을 함으로써 높이 고저차를 재는 게 우리 레벨이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레벨이라 하는 건 수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자신이 직접 수평의 성질을 가지도록 한다. 이런 것으로서 이게 어떤 데 많이 필요하냐면은 아주 대규모의 큰 메스 콘크리트를 할 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각의 하부 기초를 할 때, 이럴 때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아주 넓은 이러한 곳 내부에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쌓이면은 이게 이 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면 이렇게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러한 구조물에서는 어떤 다짐 장비를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셀프 레벨링의 성질을 가진 혼화제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게 저절로 이렇게 수평을 쫙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한 기능이 이러한 퍼짐성, 셀프 레벨링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잘 공부하고 다시 또 복습함으로써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